네, 신주입니다. 여기가 미국 뉴욕이에요. 맨하탄. 그럼 이 빨간 동그라미 터진 사람은 누구냐? 렉스 휴어먼이라고 59살에 건축회사 다니는데 2023년 7월 14일 저녁 7시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양복 입은 여러 남자 사이에 둘러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13년 전인 2010년 롱아일랜드 길고 비치라는 해변에서 연쇄살인이 있었거든요. 범인이었어, 이 사람이. 최근에 해결된 사건인데요.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유명했어요. 유튜브에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범인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한 대로 2010년 롱아일랜드 연쇄실종 살인 사건은 예전에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 해둘 거고요.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아무거나 눌러서 보시면 돼요. 영상들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범인이 잡혔으니까 사건보다 범인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점 찍힌 데는 시신 발견 자리입니다. 그래도 조금 궁금할 테니까 이야기 잠깐만 해보자면은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일인데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2010년 5월 1일부터였어요. 24살의 셰넌 길버트라는 여자가 롱아일랜드 비치에서 실종이 된 거죠. 셰넌이 같이 사는 남친이랑 불법 성매매로 돈을 벌던 기집애인데 이날 새벽에 콜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롱아일랜드로 일하러 나갔다가 사라지거든요. 이때 셰넌이 911에 23분간 전화한 기록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경찰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주지 않는 건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 경찰이. 나중에 딸이 실종된 걸 안 셰넌의 엄마가 다시 경찰에 신고해요. 이미 남자친구도 한번 신고했었고. 근데 뉴욕 경찰이 사건 접수했으니 금방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는 말하는데 막상 움직이진 않아. 그리고 6개월 만인 2010년 12월 11일 롱아일랜드의 길고 해변으로 훈련 나온 경찰견이 뭔가를 발견해요. 이 개 이름이 블루래요. 파랗진 않은데 블루야, 이름이. 얘가 훈련하다 말고 갑자기 킁킁대더니 풀숲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 경찰이 따라 들어가니까 삼배로 감싼 가방이 버려져 있었대요. 이상하잖아. 열어보니까 24살의 멜리사 바틀렘이라는 여자가 들어있던 거죠. 멜리사는 이 사건에서 최초로 발견된 피해자였어요. 시신 나오자 경찰이 해변가를 더 조사해봤죠. 바로 다음 날 150m 떨어진 거리에서 시신 3구가 더 나와. 27살의 엠버 코스텔로, 25살 마린 브레이너드 반스, 22살 메간 워터맨으로 다 여자거든요. 이 사람들이야. 롱아일랜드가 아까 사진 본 대로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구역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이 최초에 발견된 4명이 길고라는 해변에서 발견된 거예요. 시신 하나 찾고 혹시나 해서 수색을 더 해봤죠. 3명이 더 나와. 연쇄살인이잖아요.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력을 더 보충했고 아예 롱아일랜드 전체를 뒤져봤어요. 17구가 나온 거야. 이 중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0구거든요. 나머지 7구는 어디에 살던 누군지, 언제 실종됐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중 하나가 25살의 셰넌이겠지. 아시아계 남자 1명 빼고 전부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남자조차도 여자 옷을 입은 상태였어요. 트랜스젠더나 여장을 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살 미만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나왔는데 DNA 검사해보니까 바로 옆에 묻혀있던 여성의 딸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시작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5살의 셰넌, 얘는 어떻게 됐냐? 1년 만인 2011년 12월 오크 비치라는 데서 발견됐어요. 목 졸린 흔적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익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당연히 사건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끝까지 셰넌은 익사로만 기록됐어요. 말이 되냐? 시신 부패 정도 보니까 1996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거는 최소 15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아까 본 4명 외에 신원이 밝혀진 일부예요. 자, 연쇄살인이고 여자만 노렸잖아. 그러면은 이 사망한 여자들 사이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범인은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단 초기에 발견된 길고 해변가의 피해자 4명 보자면은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시신으로 발견된 지점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맨하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고 키가 150 정도, 몸무게도 50이 넘지 않는 다 작은 체격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4명은 다 같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개인 광고를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였다는 거지.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2007년 7월 9일, 2009년 7월 12일, 2010년 6월 6일, 2010년 9월 2일에 사라졌거든요. 처음에 얘기한 셰넌 길버트 신고는 2010년 5월이었어요. 그 뒤에 실종된 다른 여자 2명이 발견됐던 거죠.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전화해. 야, 네 언니 몸 파는 여잔데 너도 그러냐? 네 언니 내가 죽였고 이제 시체 썩는 거 구경할 거임. 이 지랄을 막 한 거야. 병신인가? 피해자가 어디 매춘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었고 뭐 대체로 성희롱이야. 비웃기, 장난식에 시비 거는 듯한 이런 목적으로 전화를 꼭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은 원한이나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여자 자체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다 이런 게 좀 보이죠. 특정 지역에서 여러 공통점을 가진 여성 시신들이 한 번에 발견되자 경찰은 연쇄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범인을 알아내지 못하면서 1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거예요. 성매매 여자들이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실종 신고가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 특정이 잘 안 돼 이런 애들은. 그래서 경찰도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던 겁니다. 특히 셰넌 길버트는 당사자가 직접 911에 전화했어요. 통화 시간도 23분이나 돼. 남친, 엄마까지 신고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이쪽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마약에 취한 장난 전화 아니면 가출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서 롱아일랜드가 있는 뉴욕 경찰이 한동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2022년에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취임식에서 롱아일랜드 해변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꼭 잡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경찰은 시신 4명이 처음에 발견된 길고 해변가의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단독 범행이고 롱아일랜드 출신의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사람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백인 남자 시신을 감싸는 용으로 사용된 삼배를 사용하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건이 규모가 크니까 FBI도 참여했는데 범인이 머리가 좋고 겉으로 볼 때 절대 연쇄살인자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평범하거나 친절한 사람이고 결혼했거나 적어도 여자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일 거라는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여기에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할 정도로 깡이 좋은데 그러면서도 추적되지 않을 정도로만 통화하거나 CCTV가 없는 장소만 골라 다니는 걸 봐선 경찰의 수사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다고 했거든요. 범인이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롱아일랜드가 있는 서퍽 카운티의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었거든요. 실제로 17구 발견되는 동안 수사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다들 수사가 안 풀리는 줄만 알았지. 그래서 FBI가 지원해주겠다고 나섰는데 이 지역 경찰서장이 이걸 또 거절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거야? 그래서 개쌍욕을 처먹다가 2022년에 새 경찰청장 취임하면서 재수사 시작됐고 1년 6개월 만에 13년간 숨어있던 연쇄살인범이 잡힌 거예요. 아까 봤었죠? 이 새끼가 범인인데요. 1964년 2월 12일 생이고 2023년 7월 14일 54살에 잡힌 렉스 슈어먼이에요. 사건을 저지른 롱아일랜드 출신이었고 길고 해변 근처인 메사피쿠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잡고 보니까 이 새끼 프로파일링이 너무 정확했던 게 학교 다닐 때 꽤 똑똑했대. 체포될 때 직업도 건축 설계사고 1990년에 아이슬란드 여자랑 결혼해 26된 딸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의 중산층 남자예요. 그럼 이 새끼는 왜 범인으로 지목된 거냐?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야. 증거가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걸 계속 알아볼게요. 사건 13년 만에 59살의 렉스 슈어먼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목격자의 결정적인 증언, 범인이 먹다 버린 피자 조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새끼 피자 꼬다리 안 먹는 스타일인가 봐. 맛이 괜찮은 거야. 목격자 증언부터 보자면 2010년 9월 2일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된 피해자 4명 중 1명인 앰버 코스텔로가 실종되던 날 같이 사는 언니에게 얘가 잠깐 누구 만나러 갔다 온다면서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 휴대전화도 두고 나갔대요. 이때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엠버 언니의 남친도 있었거든요. 창문 밖으로 이 남자가 엠버가 어떤 어두운 머리 색인 덩치 큰 남자랑 이 차 검은색 쉐보레 아발란치 1세대 이거 타고 가는 걸 봤다는 거죠. 이 말을 수사 시작 때부터 10년째 해왔어요. 근데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해왔다는 겁니다. 뭐하냐 진짜. 그러다 2022년에 서장 바뀌니까 엠버가 실종되던 시기에 롱아일랜드 살면서 같은 차 갖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본 건데 일치하는 사람이 렉스 휴어먼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 2010년에 렉스 휴어먼은 시신들이 발견된 이 새끼 집이야. 길고 해변가와 가까운 데서 살았고 회사는 피해자들이 주로 살고 있던 맨하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한 여자들이 맨하탄 근처에 살았다는 점만 봤을 때도 우연이라고만 보기 힘들잖아. 이때부터 FBI와 경찰은 렉스 휴어먼을 꾸준히 조사해 왔어요. 여기서 렉스가 보이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능력 있고 성실한 회사원이에요. 우리가 사건을 알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존나 징그러운 거지 평범한 아저씨야. 아내랑 딸과도 사이가 다 좋습니다. 근데 휴대전화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선불폰이었대요. 이걸로 뭐 했냐? 각종 아주 씨발 개변태 같은 내용의 아동 포르노 검색해 봤고 맨날 틴더 들어가서 만날 여자를 찾았대요. 결정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성매매 광고하던 그 사이트에도 얘가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피해자들 공통점 기억나죠? 체격이 작은 편이란 말이야. 아동 포르노도 같이 찾아봤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소아성애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건이 알려지자 롱아일랜드 연쇄살인의 자료와 피해자 가족들도 자주 검색해왔고요. 심지어 선불폰을 사용한 날짜는 항상 피해자들이 사라지던 날과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력하잖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우연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새끼 분명 수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 납치해 죽이고 땅에 묻었냐? 이 증거가 없는 거죠. 근데 증거가 나왔어. DNA 검사로 확인되거든요.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된 그 피해자 4명이 삼배에 감싸져서 유기됐잖아요. 이 삼배에서 4번 다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범인이 흘렸을 게 뻔하고 피해자 건 아니니까 이미 분석도 다 해놓은 상태예요. 데이터가 있었어. 근데 그럼 뭐해? 누구 건지 모르면 못 잡는 거잖아. 그게 13년이 지난 겁니다. 경찰서장 바뀌면서 렉스라는 의심이 들긴 했어. 하지만 대조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카락도 개인정보니까 영장 없이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어. 이 새끼가 싫은데요? 안 줄 건데요?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과 FBI가 계속 이 사람을 관찰만 해오고 있던 건데 수사 1년 만에 2023년에 기회가 온 거죠. 이날 렉스가 피자를 처먹어요. 이 상자를 사무실 밖에 버리는 걸 봤어요. FBI가 얼른 주워왔죠. 단순히 쓰레기 가져오는 거니까 개인정보 수집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열어보니까 이 처먹다만 피자 꼬다리들이 있던 거죠. 법의학 연구소에 보냈어요. DNA 검출했고 예전에 시신 발견 현장에서 나온 머리카락들과 비교해봤거든요. 시신 내구에서 머리카락 다 나왔는데 하나만 일치해. 이상하게. 렉스가 최소한 1명을 죽였다는 건 맞는데 그럼 나머지 이 3구는 누구한테 죽은 거냐? 이 머리카락 누구 거냐? 여자거든요? 이 사람 거예요. 에사 엘러럽이라고 렉스 휴어먼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노? 아내가 공범인 거냐? 그렇진 않아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아이슬란드 출신이잖아요. 고향에 가거나 회사도 장기 출장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 날짜들이 피해자들 실종 시기랑도 겹칩니다. 그럼 렉스는 아내가 집에 없는 날마다 나가서 살인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프로파일링대로 렉스 휴어먼의 단독 범이고요. 시신을 삼배로 쌀 때 자기 옷에 아내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DNA가 일치하면 뭐 빼박이잖아요. 바로 체포했어요. 이런 과정으로 2023년 7월 14일 회사 갔다 퇴근하면서 렉스 휴어먼이 맨하탄 한복판에 둘러싸여가지고 체포를 당한 거죠. 지금 잡힌 지 2달 됐어요. 범행 인정하지 않고 있대, 병신이. 그럼 뭐해? 목격자 증언 나왔지. 현장 DNA 일치하잖아. 네가 인정 안 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뗀 거지. 대신 확인된 거는 길고 해변가에서만 발견된 4명의 연쇄살인이에요. 나머지 13건과의 연관성은 이제부터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혐의가 인정돼도 이대로면은 4건이잖아요. 나머지도 이 새끼가 저지른 사건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근데 먼저 자백할 리가 없단 말이야. 플리바겐을 제한할 수도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 범인이 맞다면 나머지 13건 자백하는 대가로 지금 4건의 혐의 좀 낮춰주겠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봐. 증거도 없는 마당에 4건 형 덜 받자고 13건을 자백할 리가 없잖아. 일단 경찰이 뭘 더 찾아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건이 여기까지고 지금. 참고로 이 사진은 렉스 슈어먼 아내랑 딸인데 사건 밝혀지면서 이혼 신청했어요. 이게 맞지. 씨발 이런 새끼랑 어떻게 살아. 이런 거 보면은 그 조두순 데리고 사는 여자는 그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아니 생각머리가 있냐? 뭐 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겠지. 아주 그냥 씨발 열려나섰어요. 아주 그냥 지고지순에 뒤질 것 같아. 아주 그냥 씨발 거. 아니 씨발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입자가 조두순인 거 알고 집주인이 계약 다 취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이 아내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아니 씨발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길바닥에 나 앉아서 노숙할 순 없잖아.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좋아. 그러면 씨발 것들이 좀 눈치껏 조용히 살다 뒤지든가. 아니 집을 또 초등학교 근처에다가 구한 거야. 아니 미친년들이 이게 맞아?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맞냐고. 어휴. 자 정리하자면 여기가 그 길고비치예요. 예전에 소개한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지난 영상 찾아보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신기한데 이런 거 보면은 완전 범죄는 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사가 계속되는 한 진행형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뿐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13년 만에 조금 해결된 미국의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